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크게. 네. 민주당에서 최근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면서 재정 파탄 청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경제 활동의 주체가 뭐 정부 재정 가계가 있다고 한다면 감세 기조는 어떤 부분에 활력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그 가계의 소비 촉진, 투자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재정을 좀 긴축 재정, 건전 재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꾀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재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청문을 열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지금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정부 지출이 얼마이죠? 656조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지난해보다 얼마 늘은 거죠? 한 2.8% 정도 는 것으로 이것이 최근 뭐 한 2005년에 최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전 재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재정 파탄으로 이렇게 청문의 대상이 되나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과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국가 채무의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 급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난 400조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재정 규모도 뭐 200조가 넘게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건전재정을 꾀하고 있는데도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더 건전재정을 더 아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재정 준칙 도입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법제화가 안 되고 있나요? 결국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입법부에서 같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어느 당에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것이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처음 지난 2년 동안에도 줄곧 추진해 왔는데 아직 법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경제 활동의 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그리고 또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을 통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경제 활성화의 징표가 요즘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수출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말에 가면 뭐 일본을 제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천억 불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30-40억 불 내외로 현재까지 좀 줄어든 상태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1인당 GNI 국민소득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저희가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감세 기조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 거죠?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님에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서미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태호 안보일 차장님이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한일 관계 과거사 이슈가 사도광산 등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한일 관계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 차원에서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본을 과거사 측면에서 너무 배려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할 때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해서 한국의 상품 그리고 문화, 기술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나눈 수출이나 생산량도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지금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의 마음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리드를 하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까도 김 처장께서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또 미래에 우리가 경쟁력을 통해서 배가시켜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그 우리 안보 1차장의 대일관을 얘기를 할 때 연구자 시절에 썼다는 그 일본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좀 거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뭐 자주 뭐 여러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뭐 논문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뭐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 기억으로 한 23년 전에 쓴 논문인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유엔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이 군사적 간접적 후방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 논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영공 영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본의 참전에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작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김태호 차장이 지난 일본 민주당 의원서 뭐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의 밀정이니 친일파니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문석